자, 이제 내 삶의 경력 자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최소한 20년 이상 일을 해오셨을 텐데요. 일하면서 습득한 개인의 모든 직무 능력을 경력 자산이라고 합니다. 표를 한번 보실까요? 회사 밖에서 교육받으면서 내가 알게 된 정보, 지식, 기술들, 회사 안에서 교육받으면서 쌓게 된 지식이나 태도들, 책을 읽거나 TV, 인터넷을 통해서 개인의 노력으로 얻게 된 것들, 일하는 현장에서 경험하며 알게 되는 모든 것들, 살면서 저절로 몸에 배게 된 다양한 태도나 개인의 특성들, 이런 모든 것들이 20년, 30년 동안 차곡차곡 쌓여서 현재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능력, 즉 경력 자산이 된 것입니다. 이제 경력 자산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이번에는 여러분 개개인의 경력 자산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력 자산을 알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성공 스토리 꺼내기입니다. 성공 스토리를 꺼내는 하나의 규칙이 있는데요. 이것을 카 분석이라고 합니다. 스토리텔링을 할 때 챌린지란 도전의 상황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특별한 업무에 대한 지시를 받으셨거나 불편한 점을 개선해야 하는 등 여러분들의 성공 스토리가 시작되는 원인을 제공한 상황을 말합니다. 그 다음이 액션인데요. 앞서 얘기한 원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취하셨던 행동을 말합니다. 마지막 리절트는 했던 행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후 그 결과로 무엇을 얻게 되셨는지 작성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각자의 성공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그 성공 스토리 안에서 여러분들의 직무상 강점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서 어떤 강점을 발휘하셨는지 잘 살펴보면 여러분들의 경력 자산을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성공 스토리 사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영어를 잘 못하는 품질 관리 팀장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이분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영어로 된 인증 매뉴얼을 도입하라는 업무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분은 회사에서 퇴사를 종용하는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부하 직원 보기가 민망하여 심각하게 퇴사를 고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도리어 원동력이 되어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외부 번역업체의 도움, 팀원들의 도움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결국 매뉴얼을 해석해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례의 팀장님은 성공적인 인증 매뉴얼 도입을 완료했습니다. 업무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지만 지금은 그 일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대견하게 생각하고 있고 영어를 활용하는 것에 굉장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업무 성과와 더불어 영어 실력 상승이라는 결과도 덤으로 얻게 되었네요. 자, 그럼 이분의 경력 자산은 무엇일까요? 스토리를 들어보면 무엇을 잘하는 분일까요? 어떤 강점을 갖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분은 영어를 잘합니다. 기술 분야에서 영어를 잘한다면 매우 유리하겠죠? 또한 이분은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포기를 모르는 분입니다. 그러한 성격 특성 역시 이분에게는 훌륭한 경력 자산입니다. 이분은 국내 반도체 회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하다가 의료기기 분야 외국계 기업으로 전직하여 마케팅과 영업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의 성공 스토리에서는 영업하시는 분들의 가장 기본적이고 탁월한 기술인 설득이 키워드입니다.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한 후 매출을 내야 하는데 영업부서의 업무 방식을 검토해 보니 팔아야 하는 장비를 실제로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홍보 책자로만 영업을 한다는 거죠. 실제 장비를 보여주지도 않고 그림만으로 기술력을 설득한다는 것에 한계를 느낀 사례자는 한국 지사장을 설득하고 그 다음 독일 본사까지 설득하였습니다. 그 후 회사에서 판매하는 의료 장비를 실제 시연하는 세미나를 열어서 고객들을 설득합니다. 그 결과 매출 30%의 성장을 달성하였고 본인은 영업맨임에도 이례적으로 기술 연수에도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영업 전문가가 기술에 대한 지식까지 갖추고 있다면 상사나 고객을 설득할 때 더욱 신뢰가 가겠지요. 이분의 경력 자산은 무엇일까요?
스토리를 들어보면 무엇을 잘하는 분일까요? 어떤 강점을 갖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분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하시고요.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기본적인 업무 능력인데 더하여 기술 관련 지식이라는 경력 자산까지 갖추게 되신 겁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를 보셨으니 이제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를 하나씩만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에 직면했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래서 내가 뭘 했는지,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카 방식으로 메모를 하시면 여러분들의 경력 자산을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경력 자산에 대해 스스로 잘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잘 알아야 나를 알지 못하는 현재의 인사결정권자와 미래의 채용결정권자에게 나를 알리고 설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공 스토리를 글로 정리하여 제출하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경력 기술서가 됩니다. 현 직장에서의 연봉 협상 또는 근무 평가에서 여러분의 업무 성과를 주장하실 때에도 경력 자산을 요긴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경력 자산을 알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내가 나의 경력 자산을 잘 알고 있어야 적절하게 변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에 무언가를 더해서 새로운 직무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변형입니다. 예를 들어 기술적인 전문성을 이미 갖고 있다면 이에 강의 능력을 더하여 전문 강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경력 자산을 파악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서로에게 보완되는 경력 자산을 가진 개인들이 모여서 각자가 잘 알고 있는 분야들을 조합하여 무엇인가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협동조합 같은 형태도 가능하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공동 창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나의 경력 자산을 조합하여 새로운 분야를 찾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미래 비전을 찾아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년 후일 수도 있고 10년 후 혹은 20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직업적인 비전도 좋고 인생 전반의 비전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미래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사람 정도면 만족스럽겠다고 생각되는 롤 모델이 누구인지, 왜 그분을 롤 모델로 정하셨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미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지금부터 어떤 실천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업무 능력, 신체 능력, 관계 능력, 인지 능력 등을 고려해 보신 후 나의 롤 모델처럼 되기 위해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